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8호 제2면 기사입니다. 고양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 시행. 고양시 시장 이재준 가 제254회 임시회 5.3 물결표 사인 5.17에서 고양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과 하반기 등록금 지원 예산을 원안 가결시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학생에게 부과되는 입학금과 수업료 중 국가장학금, 기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등록금, 학교 또는 부모의 직장에서 지원받고 있는 등록금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2학기부터 본인 부담 등록금에 대해 연간 1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 차상위 한부모 대학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장애 대학생과 셋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모든 대학생은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거주와 연령 기준으로 매 반기별 공고일과 지급일 현재 가구원 1인 이상과 함께 고양시에 3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학생이다. 아울러 등록금 지원자의 책임성 있는 학업을 위해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평균 C학점 이상의 성적 요건을 갖춘 학생을 지원한다. 한편 시는 교육비 부담 경감,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고양시 본인 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는 안산시, 횡성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됐다. 지난해 최초 시행한 안산시는 연 인원 2,545명을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용인시, 여주시, 양평군 등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의 조례 제정과 하반기 등록금 지원 예산 약 23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는 7, 8월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접수와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의 연간 평균 지원금은 129만 원, 학기 평균 64만 5천 원, 지원 대상자는 약 4,4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연간 소요되는 약 46억 원의 예산은 기존 자활기금 장학금 등 소규모 예산을 통합하고 매년 평균 38억 원이 소요된 초중고, 149 개교, 실내체육관 건립이 2022년, 자녀 6개교, 이면 모든 학교에 확충됨에 따라 발생하는 가용 예산을 활용하여 여타 교육, 복지사업의 감축 없이 추진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최근 청년 계층의 어려움과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비 경감,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사업은 교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의 모든 대학생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고양 특례시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고양시 범정부 기관과 업무 간담회 개최. 고양시 시장 이재준은 지난 4월부터 약 한 달간 LH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6개의 범정부 기관에 방문해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 범정부 기관이란 일자리, 주거, 보건, 금융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기관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LH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인고용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LH공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방문해 8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의 중요성과 사회보장 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기관별 업무 역할과 정보 공유를 위한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정부 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원스톱 복지서비스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양시 올해 두 번째 추경예산 2,540억 원 확정. 고양시 올해 2회 추경예산이 2,540억 원으로 확정됐다. 고양시 시장 이재준은 지난달 23일 시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이 17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고양시 예산 규모는 2,542억 원이 늘어난 2조 9,551억 원, 기정예산 대비 약 9% 증가됐다. 이번 추경 예산으로 고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두텁게 마련했다. 민선 7기 고양시가 지향해온 현재와 미래, 사람과 환경, 도심과 구도심 등 다양한 가치의 조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취약계층 급식 지원을 지역식당과 연계하는 든든밥상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투입한다. 일자리기금 40억 원을 마련해 학교 및 공공청사 방역인력 지원, 희망청년 인턴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출생아 수에 따른 출산지원금 확대 지급,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지원에 각각 22억 원을 편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 배려와 지역경제 회복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자족도시 기반 마련. 시는 자족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과 재원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방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양 창릉 공공택지지구 지분 참여를 위해 250억 원을 편성해 고양도시공사에서 출자토록 했다. 인천 2호선 연장과 신교통수단 도입 등 정부의 철도교통망 추진 대응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3억 3천만 원도 확보했다. 또한 지가 상승의 부담을 후대에 전가하지 않기 위해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사유지 매입에도 적극 나선다. 일산동 농협창고 부지 60억 원, 삼송동 장기미집행 대지 6억 원, 고양동 근린생활시설 5억 원 등의 보상비를 확보해 해당 부지를 즉시 매입하고 향후 주민 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도시 구현. 평소 이 시장의 핵심 철학으로 여겨온 녹색도시 실현 예산도 충실히 담겼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비로 100억 원을 확보하고 지난 4월 착공식을 가진 관산근린공원을 비롯한 탄현 토당 제1 근린공원에 총 4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도시공원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시민 체감형 아이디어 예산 반영.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사업도 꼼꼼히 챙겼다. 중앙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 쉘터 100개소에 5천만 원을 들여 스마트폰 충전기를 설치한다. 또 장대 노선 운수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자유로, 수색로, 통일로 시계버스 정류장 인근에 개소당 1억 1천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간이 화장실을 조성한다. 한편 유동인구가 많은 호수공원, 일산문화공원, 화정역광장 등의 폴리스 박스를 설치해 순찰인력의 쉼터 또는 치안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소당 3,800만 원의 시설 조성비가 투입된다. 추경 편성을 진두지휘한 이 시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와 소통하면서 시정 목표와의 부합성, 효과성, 적시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며 시민들이 예산 투입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고양시 KT, 고양 안심콜 전국 확산 보급 맞손. 고양시, 시장 이재준와 KT, 대표이사 구현모. 는 전화 한 통으로 간단히 출입 등록하는 안심콜 출입 관리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국 확산 보급을 위해 20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해 9월 2일 고양시 행정전화 자체 회선을 이용해 노년층 고객이 많은 고양시 전통시장 3개소에서 안심콜 출입 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로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 전화번호와 방문 일시 등에 대한 기록이 시청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시스템이다. 기록은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돼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기존 출입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한 고양시 우수정책이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수기명부 작성이나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이 사용하기 어려운 QR코드의 단점을 한 번에 해결해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꾸준히 도입하고 있다. KT 콜 체크인 서비스 도입은 코로나19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 고양시 전 다중이용시설로 안심콜을 확대하기 위해 080 전화를 보유한 KT와 협의를 통해 안심콜 운영 방식으로 상용화됐다. 고양시를 시작으로 140곳 이상의 지자체도 KT 콜 체크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고양시와 KT는 기존 안심콜 2만 회선에 추가되는 2만 회선을 포함한 총 4만 회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와 플랫폼을 구축한다. 시는 안심콜 적용 업소를 총 4만 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에서 최초로 도입한 안심콜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정부의 출입등록 방식의 하나로 채택시키는 등 고양시는 코로나19 K-방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양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양 안심콜처럼 혁신적인 정책들을 지속 발굴하는 등 시민 밀착형 현장 행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KT 유창규 강북/강원법인고객본부장은 정확한 출입시간과 방문자 확인이 가능한 안심콜 서비스가 고양시의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안심콜은 QR코드 방식의 불편함을 덜고 수기 출입명부 작성 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는 시스템으로 소상공인들이 손님들에게 안심콜 전화번호만 안내하면 별도로 출입명부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 본업에만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양시의 아이디어와 KT의 전문성을 결합해 안심콜을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통과. 과천시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 4월에 실시한 2021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를 통과해 2007년 지정에 이어 2023년까지 평생학습도시 역할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 2001년 도입된 평생학습도시는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가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여건 및 특성화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번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는 전국 181개 평생학습도시 중 만 4년이 경과한 도 산하 61개 시단위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의 평생학습도시 추진체계, 사업운영 및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통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적극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및 성과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및 확산 등을 우수한 점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평생학습 소외 계층에 대한 세분화를 통해 학습 참여 기회 확대와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 간의 연계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받았으며 2022년 제4차 과천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 모두가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보다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협력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발전에 평생학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 전시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문용식, 이한이어, 은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신청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보조기기 온라인 www.4u.5.kr 전시회를 개최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제품 116종, 총 3,200대를 보급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소개되는 제품은 시각 60개, 지체/뇌병변 20개, 청각/언어 32개 제품이며 전시회 사이트에서 제품 개요, 기기의 특징 및 사양, 구성 품목, 주요 기능 및 사용법, 기기 가격 및 개인 부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애 유형별, 활용 영역별로 보조기기 제품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합한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도 할 수 있다. 리어는 보조기기 실물 확인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해 국립재활원,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보조기기 체험관에 2021년 보급기기 전체를 비치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해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체험이 가능하다. 예약문의 지역번호 02-901-1959.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주관하여 신청 접수, 선정,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급을 원하는 장애인은 5월 1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전국 접수처 189곳을 통해 보급 지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에서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며 보급 대상자는 소정의 심사 및 평가를 통해 선정되고 제품 가격의 80에서 90%에 대해 정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기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사에게 전화문에 1588-2670 하거나 시도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www.4u.5.kr에서 확인할 수 있다.